I think in Lewis's trophy warehouse, I think he should put that one nearer the front.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레이스카의 가격만 150억 원이 넘는 F1에서 활약하고 있는 팀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역사가 있는 F1에 참가했던 팀의 수는 200개가 넘으며 많은 팀이 재정난과 수익성 문제로 F1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F1이 시작된 1950년 이래로 단 한 시즌도 빠지지 않고 F1에 참가한 페라리가 있으며 맥라렌과 윌리엄즈도 수십 년간 꾸준히 F1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F1 팀들의 꾸준한 수익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F1 팀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즌은 코로나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시즌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관계로 본 영상은 2019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F1 팀의 운영도 지출과 수입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에 F1에 참가하는 팀들의 지출과 수입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규모는 팀별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요청드립니다. 우선 F1 팀이 지출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균적인 비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R&D 비용입니다. 차량의 성능을 개량하고 테스트하는 비용입니다. 연간 약 6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버나 팀원들의 급여입니다. 약 656억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물론 루이스 해밀턴의 연봉이 600억 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소개해드리는 비용은 전체 팀의 평균적인 비용으로 산출된 점 감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비용입니다. 약 609억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랑프리마다 발생되는 물류비와 팀원들의 이동 비용, 각종 마케팅과 RT 비용, 그리고 경기 중 타이어와 연료비 등 연간 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562억 원 정도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F1 팀의 한 시즌 평균 지출 비용은 약 2,467억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1 팀은 평균적으로 연간 2,467억 원이 넘는 수입이 있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팀에 따라 수입의 원천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4가지 종류의 수입 수단이 있는데 FOM으로부터 지급받는 돈, 스폰서십, 모회사로부터 받는 투자금, 그리고 드라이버와 연계된 비용입니다. 첫 번째는 FOM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서 F1 팀의 가장 중요한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M 지급금에 대해서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FOM의 지급금은 해당 해의 FOM의 수익금에 따라 일정 퍼센트로 배분되기 때문에 금액은 매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영상에서는 2019년 지급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팀이 공통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참여 지불로서 지급되는 이 돈은 최근 3년 중 2년 동안 F1에 참여한 팀에 대한 비용 지급입니다. 현재 모든 팀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9년 시즌에 참가한 전 팀이 각각 406억 원씩 균등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이 있으며 1위 689억 원부터 최하위 147억 원까지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F1에 가장 오래 참여한 페라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인데 페라리 버짓으로 불리는 이 상금은 오직 페라리에게만 76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현재의 F1에 있음에 페라리가 공헌했다는 의미로 부여되는 상금인데 챔피언에게 부여되는 상금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콩코드 협정으로 메르세데스, 페라리, 레드불, 맥라렌 4팀이 합의했으며 2019년에는 395억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 4팀의 선정 기준은 2009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에 상위 4개의 컨스트럭터 기준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계약 당시 F1의 수장 버니 에클레스톤과 이 4팀의 기밀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 팀들은 2020년까지 전 시즌 결과와 무관하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보너스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FOM과 팀 간 계약에 따라 윌리엄즈는 페라리의 장기 참가 보너스와 비슷한 사유로 헤리티지 보너스로 113억 원을 받았으며 메르세데스는 연속으로 챔피언이 되면 부여받는 보너스로서 395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레드불은 FOM과 F1 장기 참여 계약 조건에 따라 395억 원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FOM으로부터 지급받는 총액을 팀별 종합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모두 장기 참여 지원금을 받는 페라리는 전년도 성적과 무관하게 높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환경이며 그만큼 F1의 팀 간 경쟁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페라리이지만 2008년 이후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따내지 못하고 있어 많은 티포시들을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스폰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 스폰서 회사의 광고를 차량이나 레이싱 슈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는 스폰서인 페트로나스로부터 시즌당 790억 원의 스폰서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보통 팀당 크고 작은 스폰서 15개에서 25개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이 좋은 팀일수록 TV나 기타 매체에 많이 노출되고 인기도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스폰서가 생깁니다. 반면에 팀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평판이 안 좋은 드라이버가 있는 팀에서는 그만큼 적은 스폰서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스폰서십 계약은 2년에서 5년 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회사나 주주의 투자로부터 얻는 수입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예를 들면 다임러로부터 매년 90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모든 팀은 모회사나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지만 팀의 상황에 따라 그 투자 비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903억 원을 투자받은 메르세데스와 달리 레이싱 포인트의 경우 282억 원만 투자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페이 드라이버 또는 드라이버를 후원하는 스폰서로부터 얻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패션계의 거물인 로렌스 스트롤의 아들 랜스 스트롤의 경우 2017년 윌리엄스에서 드라이빙하기 위해 337억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팀의 평균적인 수입을 종합하자면 FOM으로부터 1015억 원, 스폰서로부터 781억 원, 모회사 투자로부터 469억 원, 그리고 드라이버와 연계된 비용으로 312억 원, 총 2577억 원의 수입을 거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팀의 평균 지출 비용이 2467억 원이었으므로 산술적으로 약 110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팀 전체 평균으로 일반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메르세데스와 수입이 매우 적은 윌리엄스는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팀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적자도 흑자도 아닌 형태로 시즌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F1에 참가하는 팀들은 가용한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성과를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형태로 F1팀이 매년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F1을 마케팅 수단으로서 활용하여 그 브랜드의 차량이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 광고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페라리, 르노에게 있어 F1은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F1팀의 수익 구조에서는 챔피언 팀인 메르세데스 팀과 최하위 팀인 윌리엄즈 팀의 예산의 격차는 엄청날 수밖에 없으며 타 스포츠에 비하여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매우 큰 체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즉 돈이 많은 팀의 우승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록한 좋은 성적으로 더 많은 상금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력으로 더 많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팀은 2009년 브런지피와 같이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지 않는 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없애고자 2021년 시즌부터는 팀별 예산액 제한 규정이 시행되어 차량의 퍼포먼스에 직 연관되어 있는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637억 원으로 제한되며 2025년 시즌까지 매년 허용 예산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 FOM으로부터 차등 지급되는 포상금 또한 기존에는 1위가 전체 금액의 19%, 최하위가 4%를 가져갔다면 2021년 시즌부터는 1위가 14%, 최하위가 6%로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시즌은 팀별 격차가 줄어드는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이며 이에 부응하듯 지난주에 열린 개막전 바레인 그랑프리는 그 기대처럼 팀 간 경쟁이 치열하고 재미있었던 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제한이 적용되면 밀턴이 형같이 초고액 연봉 드라이버들이 혹시나 F1을 이탈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량 개발 퍼포먼스에 직 연관이 없는 마케팅 비용과 드라이버 연봉 등은 예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팀 내 직원 중 최고 연봉자 3명까지는 대상에서 제외라는데 잠깐, 그럼 제외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은? 같은 미생으로서 마음이 좀 안 좋네요. 키미TV에서 준비한 F1팀의 수익 구조와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